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EMC에서 그 공공 쪽하고 커머셜 쪽의 프리세일즈 쪽 팀장을 맡고 있는 정재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세미나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들 다녀보셨겠지만 제품 위주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급적 배제하고 저희 쪽은 기술적인 트렌드라든지 특히 이번에 G09 지자체들에 대해서 망분리라는 것들은 많이 지금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지금 저희가 지금 먼저 등록해 주신 분이 한 25분 정도 되시는데요. 리스트를 보니까 지자체 계셨던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오늘 좀 오시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자체에 관련돼서 망분리라는 부분들은 많이 익히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그 실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베일에 쌓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자체의 안전한 보안을 담당하는 망분리를 어떻게 적용하고 다른 데는 그러니까 다른 공공기관 지자체 외에 다른 공공기관은 이미 적용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 흐름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순서는 망분리 솔루션의 배경을 말씀드리고요. 망분리 솔루션들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망분리, 그 다음에 또 2010년부터 허용이 된 논리적인 망분리, 그 다음에 망을 분리하게 되면은 좀 혼돈이 오는데 망분리 솔루션하고 망분리 환경에서 자료교환 솔루션은 두 가지가 엄연하게 별개의 솔루션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망분리라는 것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외부로부터 해킹이라든지 침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많은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특히 외교통상부, 그 다음에 좀비 PC가 그 디도스에 공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파이어월이라든지 보안 솔루션들을 매년 엄청난 투자를 해서 1순위로 도입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창과 방패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항상 방패를 해도 창이 더 예리한 창날로 들어오게 되면은 막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방지하고자 하는 것들이 네트워크를 아예 단절을 시키면은 외부 해커나 외부 침입으로부터 들어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 방안으로 망분리 솔루션들이 검토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공공기관에 가장 먼저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 인터넷진흥원에서 2010년도 자료인데 중국으로부터 계속 사이버 해킹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적으로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요. 일반 기업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대규모 농협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 외부적으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다 하고 추론되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 기준으로는 2011년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까지도 지금 법이 적용돼가지고 이거에 대한 보안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게임 업체라든지 사실 해킹 정보 유출에 대해서 보게 되면 게임 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 그러니까 옥션 같은 경우에도 그 자료 누출이 된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례. 특히 SK 컴즈 같은 경우에서도 발생을 했었고요. 특히 작년에 문제됐던 것들은 금융기관도 상당히 문제됐었습니다. 공공기관의 디도스 공격뿐만 아니라 현대카드캐피탈, 농협, 그 다음에 SK 컴즈, 카드사 이런 부분들이 심심치 않게 어떤 매스컴에 거론되고 있고요. 잠깐만요. 예.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2000년 초반에 이 망분리라는 부분이 검토가 됐고요. 진짜 2006년부터 대통령에게 아예 이런 해킹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문제에 대해서 망을 분리하는 방법을 갖다가 분리 방침을 보고를 드렸고 2007년부터 업무정도 매뉴얼 작성해서 일단 2007년부터 사실 시범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기관, 국세청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검찰청이라든지 이런 중요 기관부터 먼저 시범 사업을 거쳤고요. 1차, 2단계 사업을 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지자체까지 지금 확산을 하는 분위기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12년도에는 약
16개 시도뿐만 아니라 230개 지자체까지도 하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확산으로 올해는 이게 확산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게 단순히 공공기관이 먼저 하지만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기관들도 사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현대카드캐피탈이라든지 농협사고 같은 것들이 있었을 적에 정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보안사고가 있었을 적에는 최고 CEO나 CIO한테 문책을 묻겠다. 특히 현대카드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까지만 해도 제가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고가 있으면은 그 아예 영업 정지까지도 검토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2012년도에도 사실은 그 은행권 같은 경우들이 빠르게 이런 보안 망분리 솔루션을 검토하고 솔루션을 도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IBK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 논리적 가상화, 망분리를 통한 망분리를 갖다가 이미 적용을 했고요. 이거는 외환 딜링룸 같은 경우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외환 딜러들은 외부하고 항상 외국 인터넷하고 로이터라든지 블룸버그 통신이라든지 이런 모니터리 별도로 있고요. 별도의 PC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망도 연결을 해야 내부 시스템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상 취약했던 부분을 논리적인 망분리에서 IBK 기업은행은 이미 적용이 끝나 있고요. VM웨어로요. 나머지 은행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망분리 솔루션은 역사가 좀 오래됐는데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를 한번 개략적으로 살펴보면요. 가장 단순하고 가장 확실한 부분이 물리적으로 망분리입니다. 네트워크를 완전히 단절을 하고 그러면은 내부망은 내부 사용자가 2대의 PC를 놓고 물리적으로 2대의 PC를 놓고 이쪽 해안망이라든지 내부 업무망은 이쪽 PC로만 접속을 시키고요. 그 외부망,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외부망 연결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는 별도의 PC로 하고요. 저희가 경찰청 같은 경우도 적용을 해봤는데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2대의 PC로 쓰고 있는데 사실 같은 행정기관이지만 기상청이라든지 검찰청이라든지 국토해양부 이런 것들이 그 경찰 시스템하고 내부 연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아예 별도의 시스템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논리적으로 망분리 가장 간단한 1인당 2PC로 하는 부분이랑 망전환 장치를 하는 부분이랑 아예 대만선 보드 자체 하나의 PC의 보드가 물리적으로 마더보드가 2개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돼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이미 2400대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망분리가 2010년도부터 허용이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업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물리적인 망분리는 그 일부 지자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입이 돼 있고요.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 도입이 돼 있고 PC를 2대를 두는 거죠. 2대를 두고선 보안 USB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망은 인터넷 외부 접속은 이걸로만 하고 내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으로 하고 보안 USB로 이렇게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앞도 말씀드렸던 마더보드, 대만상 같은 경우에 마더보드하고 하드디스크가 이 안에 마치 하나의 케이스지만 2대로 들어가는 게 결국은 물리적인 망분리 2대 PC 두는 거랑 똑같은 효과인데요. 이 부분에 대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물리적으로 네트워크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침입이나 하지만 문제점이 있겠죠. 책상이 일단 자기가 쓰는 책상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린 IT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PC를 2대씩 3년에서 5년 PC 교체 주기에서 할 때마다 이 PC를 2대씩 하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 라이센스라든지 전력이라든지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정부의 2010년부터 우리가 녹색 선장 정부에서도 주장을 해가지고 그린 IT를 표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가장 저해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실 하나의 PC에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두고 토글 스위치처럼 망전환 장치를 해주는 방법도 일부 도입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예 처음에 내부망의 업무를 접속할 때 PC를 한번 부팅을 하고 인터넷을 접속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토글 스위치를 해가지고 내부망을 PC를 부팅하는
이런 사용상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적용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부 그 공공기관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망분리가 가장 보안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이지만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물리적인 망분리가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하지만 구축 비용이라든지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내 솔루션 업체라든지 아니면 VM웨어라든지 시트릭스 쪽의 VDI 솔루션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정부에다 적극적으로 이걸 갖다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 망분리가 그 충분히 안정성으로도 검증이 되고 구축 비용이라든지 유지 보수에서도 이런 걸 한다. 그래서 2009년부터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해 가지고요. 2010년도에 그게 아마 이게 4월달 그 전자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가상화 기술을 갖다가 허용을 한다 하는 부분들이 그 매스컴에 나오게 됐고요. 이 가상화에 대한 기술 배경에는 앞에서 저랬더니 비용에 대한 절감이 가장 큰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친환경 녹색 선장에 맞는 그린 IT 또한 사용자 편의성이 많이 어필이 돼가지고 정부에서도 허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보게 되면 공공기관들이 특히 2011년 이후 올해 12년부터는 특히 그 비용적인 압박을 많이 받으셨던 지자체 부분에 대해서 1인당 2PC, 2PC를 갖다가 도입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라든지 소규모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서도 논리적인 망분리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IBK, 그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돈이 구애받지 않고 사용자 편리성, 그린 IT, 업무의 효율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논리적인 망분리를 많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논리적 망분리는 과연 허용을 안 되는데 대체 그러면 어떤 게 논리적 망분리고 어떤 솔루션이 되느냐 한번 살펴보면요. 논리적 망분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서버 베이스의 컴퓨팅 라고 해서 서버를 시스템에 대해서 내부 보안망 업무를 띵 클라이언트를 하나 도입을 하고요. 전용 띵 클라이언트를 도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 업무망과 외부 업무망, 인터넷망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두 개를 둘 수도 있고 하나만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싱클라이언트 접속을 통해 가지고 터미널 서버로 인식을 해 가지고 접속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입의 어차피 저희 솔루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업체 전반적인 부분을 하게 되면 틸로이라든지 백업코리아라든지 그 전북도청 같은 경우는 썬레이어로 이런 식으로 구축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근데 국가 군대라든지 K사하고 이런 데들이 이미 틸론을 해가지고 처음에 시범 사업을 갖다가 전산실 방위사업청입니다. 방위사업청하고 한 30명을 대상으로 틸론 서버를 사실을 구축을 해봤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이 대부분 똑같죠. 9시까지 출근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PC를 켜고 부팅을 하는 건데 이게 부팅을 몰리게 되면 20-30분이 걸리는 겁니다. 동시에 부팅을 하다 보니까 그 처리를 해주는 데에서 그래서 파이로 프로젝트를 한 다음에 이 프로젝트들이 확산이 되질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터미널 서버, 전용 터미널 서버를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업무 시간에 동시 부팅하는 것들이 저희가 마치 폭풍처럼 부트 스톰이라고 일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20-30분씩 아침에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먹어도 PC를 사용을 못하는 거죠. 마냥 대기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몇 군데에 대해서 파이럿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좀 확산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두 번째,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VM웨어라든지 그 시트릭스라든지 그 서버 베이스의 컴퓨팅이지만 버추얼 데스크탑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VDI 환경이라고, 가상화 VDI 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기업은행 IBK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라든지 농협의 콜센터라든지 그 2대 PC 이상을 사용을 어쩔 수 없이 콜센터라든지 아까 딜링 시스템 같은 경우는 2세대의 시스템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업무 효율을 위해고 그린 컴퓨팅을 위해서 VDI가 적용이 됐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간 이후에 그 데모를 옆에서 보시겠지만 제로 클라이언트라고 있습니다. 얘는 아예 그 터미널 단말만 있고 아예 OS가 장착이 돼 있는 안 돼 있는 제로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일부 인베디딩 OS 가장 최소한 OS가 있는 띵 클라이언트의 두 종류의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업무망, 내부 업무망은 이렇게 보안 쪽으로 터미널을 갖다 놓고 사용을 하고, 두얼 모니터처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은 인터넷으로 하는데, 이거는 내부적으로 보안 정책에 따라서 이쪽에서 이쪽까지 드래그인 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가 안 되도록 완전히 막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보안으로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한 화면에 보이지만 완벽하게 두얼 시스템으로 보여지고요. 필요에 따라서 USB 같은 경우에도 카피 앤 페이스트가, 여기도 USB가 있는데 보시겠지만 USB가 있지만 카피 앤 페이스트가 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느냐, 이걸 갖다가 아예 폴리시 자체에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트릭스, 그러니까 VM웨어로 지금 망분리로 효과 보는 데가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가 이미 데스크탑 가상화를 통해 가지고 원래는 그린 컴퓨터를 하기 위해서 업무 효율성을 했는데 부가적인 부분으로 망분리도 되더라 하는 부분을 얻었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시트릭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그리고 단순히 앞에서 얘기는 터미널 서버 베이스의 싱클라이언트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자리에 계신 분들도 요즘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시고 스마트폰 다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 오셨겠지만 급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행정적인 처리를 내부 시스템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정책에 의해서 허용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그런 업무 효율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클라우드라든지 스마트 워크에 대한 부분까지도 단순히 망분리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그걸 적용하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면은 이런 VID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까지도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 나눠드린 사례집 같은 거, 사례집이 지금 있는데 아마 첫 번째 나오는 게 분당 서울대병원 사례일 겁니다. 그게 분당 서울대병원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 시스템, 제 막내 동생이 내과 의사인데 개원을 했는데, 거기에 엑스레이 장비, 무슨 장비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 초음파 진단기 보면은 의료기기마다 PC가 한 대씩 달려옵니다. 저도 놀랐는데 무조건 그 PC가 한 대씩 달려오고 그 기계를 하기 위해서 PC를 부팅을 하고 그렇게 접속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병원 같은 데 보게 되면 전부 다 팍스라든지 이미지 시스템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저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전산화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아침에 병원 같은 경우에는 내과 과장이라든지 이런 과장님들이 쭉 인터넷 레지던트를 데리고 아침에 회진을 돕니다. 어떻게 하냐면 PC랑 노트북을 올려놓고 트레이로 간호사들이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죠. 이게 되게 힘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효율적으로 VDI 가상을 통해 가지고, 거기 보시면은 아이패드 가지고 의사가 직접 환자하고 간편하게 들고 다니고 모든 전산들이 되도록 액세스 애니웨이가 되도록 하는 부분들이 VDI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망분리에 적용할 수 있는 부가적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다른 그러다 보니까 아까 VDI가 같은 경우는 단순히 PC 그러니까 한 대를 대체하는 비용 가지고는 사실은 비용 자체가 그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더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업체 중에 이런 PC 하나를 가지고
PC를 하나를 가지고 클라이언트 베이스의 컴퓨팅에서 CBC 클라이언트 가상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솔루션들이 그 국내 기술로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품으로 보시게 되면 미라지웍스의 뭐 샌드박스라든지 미라지웍스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VM포트의 VM크래프트 같은 것들이 이러한 솔루션인데요. 이런 솔루션을 보게 되면 처음에 윈도우 XP나 윈도우 7 같은 게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그대로 부팅을 하고요. 부팅을 하고 별도의 아이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제품들이 솔루션이 그 위에 올라가서 가상화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OS, 업무용 어플리케이션이 그 위에서 동작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VDI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은, 얘는 VDI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술 검토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이퍼바이저라는 가상화 베이스가 먼저 깔리고 그 위에 여러 개의 OS를 갖다 올려서 OS의 종속성을 갖다 벗어나는 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OS를 갖다가 바이오스 부팅할 적에 처음에 인터럽트 해가지고 그 위에 가상화로 레이어로 올리기 때문에 사실 윈도우 XP 환경에서 윈도우 7으로 갈 적에 버그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문제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윈도우 7도 계속 자기가 노트북 할 때마다 서비스 팩을 계속 깔지 않습니까? 그때 문제가 생기면은 또 업무적인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PC 환경, XP라든지 비스트라든지 윈도우도 32비트, 64비트 패치가 적용할 때마다 조금 그 안정성 부분에서는 좀 고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CBC 컴퓨터의 또 하나의 변수에 안랩에서 트러스터 존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원래는 이거는 지금 가장 최대 규모로 되어 있는 우정사업부가 약 35,000대 단말이 있는데, 여기도 망분리를 적용을 했는데, 사실 우체국은 지방에 읍면동사무소까지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용적으로도 많이 여러 솔루션들이 경쟁을 했는데, 안랩에서 수주를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개발을 완료한 제품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작년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CBC 컴퓨터처럼 별도의 아이콘을 통해 가지고 하지만, 이거는 내부망은 내부망으로 이렇게 쓰고 인터넷망만 이 별도의 그 VPN 형식으로 터널링 구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사용하고 닫고 하는 부분으로 그 솔루션을 적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통 많이 나오죠. CC 인증이 또 통해야 되는 제품. 그 국가 사이버센터 안전센터 들어가면 어떤 제품들이 망분리 솔루션들에 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망분리 솔루션과 자료 교환 솔루션은 분명히 틀리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그 데모 뒤에 아마 자료 교환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자료 교환 솔루션들은 망을 분리해냈는데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가령 국세청 같은 경우에 망분리가 적용이 돼 있는데, 그거는 PC만이 아니라, 단순히 PC만이 아니라 업무망, 그 서버 베이스도 망분리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내부 청과 세무서하고도 이런 데이터를 오고 가는데 망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킹 위험이 있다고 망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저장 장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PC를 물리적으로 이중화하고 보안 PC로 개인 PC로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이 USB 잘 잊어버리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동 개폐하기 위해서 기존에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연동 PC를 하나 두고 뭐 타이머로 개폐를 하느냐, 한 번은 2망을 접속했다, 한 번은 2망을 접속하느냐 하는 이런 타이머 개념으로 일부 솔루션이 한번 들어갔던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댑티브 어싱크로하게 싱크 레코드라고 해서 여기다 쌓아놓게 되면 이 스위치를 전환해서 이쪽에 인식하고 볼륨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망 분리 환경에 자료 교환 솔루션들이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망과 내부망이 이렇게 인터넷은 TCP/IP 프로토콜로 완전히 단절이 된 상황에서 공유할 수 있는 스토리지를 하나를 매개체로 둡니다. 그래서 이 외부망 서버는 자기 볼륨만 인식을 하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이쪽 데이터가 전혀 보이지도 못하고 자기 볼륨만 마치 로컬 디스크처럼 이렇게 마운트가 돼 있는 볼륨에다가 데이터를 쌓아주게 되면 이게 솔루션, 자료교환 솔루션이 자동적으로 이 중간에 매개체, 안 보이는, 그러니까 서버로스나 해커로부터 침입 완전히 단절된 내부 그 캐시나 디스크 영역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내부망으로 자료를 갖다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보통 가장 지금 자료교환 솔루션들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가장 많이 검토가 되고 있고, 이 부분 또한 국정원의 CC 인증이 솔루션 되어 있는 것들이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한 두세 개 정도가 가장 활성화해가지고 솔루션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자료 교환용 솔루션으로 저희가 스토리지를 어차피 매개체로 하니까 EMC가 스토리지 회사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 자료 교환 솔루션하고 EMC가 솔루션들하고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EMC의 최신 제품의 미드레인지급인 VNX 스토리지입니다. 예전에는 히타치가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만 이게 국세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팔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 자료 교환 솔루션의 미드레인지급 좀 더 저렴하고 성능과 안정성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 충분히 구축 사례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사례가 가능하고요. 이 VNX 스토리지들은 가장 큰 특징이 FC 프로토콜, 앞에서 말씀드렸던 FC 프로토콜이든지 아이스카시, FC52를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단절했던 부분들을 지원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필요에 따라서 나스라든지